예, 안녕하세요. 찰스 킴 팟캐스트 파일럿 방송을 지나서 이제 1화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시고 이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파일럿 방송 진행을 했던 저는 찰스 킴 팟캐스트의 김태영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저는 이제 김찬우입니다. 저는 윤광현입니다. 저는 한기백입니다. 저희가 하는 팟캐스트는 그냥 편하게 그냥 지인들의 그냥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뭐 그냥 편하게 무슨 얘기하는지 듣는다.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들어보시고 재밌다,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편들에 한번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본 것들 VS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이게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스탠스가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설득하거나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스탠스가 왜 그런 스탠스인지 설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 소개팅 상대를 만났다. 이제 프사를 받았는데 프사가 명품 사진 도배 vs 이제 수위 높은 바디 프로필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나은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혹시 제가 먼저 쉬운 주제는 아닌데요. 편하게 해주죠. 저희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이제 달라는 가정에 제가 먼저 할 주제가 아니었네요. 일단 제가 지금 오늘 녹화가 처음인데요. 지금 첫 주제부터 좀 흥분을 하게 됐는데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흥분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좀 약간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 같으면은 무조건 이제 좀 바디 프로필 사진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 바디 프로필 사진 사실 좀 자기 관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명품 사진 자기 관리를 못 한다는 거에 또 상징 아니겠습니까? 좀 뭐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면이 좀 있지 않나 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기 관리. 그렇죠. 일단 바디 프로필 뭐 아무리 요새 뭐 보정이다 뭐 이런 얘기 뭐 많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땀방울 좀 이런 자기 노력, 절제 이런 거의 결과물이 또 바디 프로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품은 사실은 이제 누구나 이제 돈만 있으면 뭐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돈도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뭐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돈은 또 노력 이외의 좀 요소에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바디 프로필이 순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관리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소개팅이라는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를 낮추는 이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리스크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광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제 투명하니까 바디 프로필은 이제 다 이제 좀 투명하게 오픈을 해놨으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나중에 연애 관계에 돌입했을 때 이게 어떤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관심에 대한 표출 그리고 자기 과시욕 뭐 자기 과시욕은 분명 뭐 명품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봤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그 투명한 모습을 많이 봤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제가 좀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리스크를 봤을 때 명품 쪽이 오히려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그리고 그 바디 프로필 쪽이 조금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바디 프로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명하니까 일단 어느 정도 보이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몸매라든지 이런 자기 관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명품은 하이 리스크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영끌에서 산 명품일 수 있지만 반대로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조금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제가 속물처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둘 다 과시욕은 분명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서 좀 명품 쪽을 골라보는 게 어차피 소개팅이면 선도 아니고 여러분 트라이해볼 수 있으면 굳이 그 하이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소개팅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리스크가 좀 낮다. 그럼 만나보고 이 사람이 허세충인지 아니면 진짜 이제 거부인지 이거에 따른 리스크네요. 리스크. 이런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관리와 리스크. 기백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사진 느낌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명품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은연중에 좀 이렇게 몇 개 막 좀 걸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워낙 갖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정말 되게 좀 촌스러운 방식으로 이렇게 정말 딱 명품만 이렇게 찍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정말 딱 누가 봐도 너무 이렇게 과시하려고 찍은 그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명품은 이게 어떻게 찍었냐에 따라서 조금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근데 바디 프로필 또 노출이 좀 과한 바디 프로필은 그 너무 그 사람의 자기애를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너무 자기 자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저랑 만날 때도 뭔가 그런 부분에 좀 결핍이 있을 것 같고 왠지 막 되게 막 오구오구 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정서적으로 좀 피곤할 것 같다. 근데 물론 명품도 또 그런 부분에서 좀 결핍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면 조금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너무 케바케고. 근데 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제가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좀 설득이 됐는데 생각을 좀 다시 해봤. 몇 분째? 예,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네. 제가 좀 일단 첫바로 말씀을 드려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경솔했다. 아니면 한 아이의 자극에, 아버지이자 자극에 민감하실 수도 제가 너무 좀 도파민 중독자처럼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좀 다시 한번 진짜 이제 30대 평범한 소시민의 입장으로 다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사실 맞습니다. 이거 좀 리스크 얘기에 제가 좀 감명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소개팅의 목적이 결혼할 사람을 만나는 것과 단순 연애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 게 20대라면 바디 프로필을 고르는 게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와 비슷한 이제 30대 나이에서 보자면 바디 프로필을 고르는 게 저는 오히려 하이 리스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이 리스크는 동의하고요. 하이 리턴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 몸이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저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절 만나기 전에 이미 몸이 완성되어 있었다면 절 만나고 나서 오히려 또 이렇게 계속 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사실은 자기의 시간이 또 이제 자기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저 부부의 시간이고 이제 예. 서로가 서로에게 또 투자해주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가족을 이루게 되면 또 가족을 위한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바디 프로필 그런 좀 너무 운동 자기 관리에 집착하는 모습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와 너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이런 게 이게 더 리스크다. 예.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은 예. 제가 봤던 그 인터넷 사이트 글인데 헬창 남자친구 만나지 마라. 몸 좋은 거에 반해서 만났다가 데이트할 때마다 닭가슴살만 먹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약간의 좀 더 제가 주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포인트가 그런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명품 그리고 바디 프로필이지만 그 묘사하는 게 앞에 명품 사진으로 도배를 한 거. 그리고 바디 프로필이 그냥 바디 프로필이 아니라 수위 높은 바디 프로필이. 무슨 높은요? 수위가 높은. 수위가 그러니까 야한 거죠. 바디 프로필에 수위가 있나요? 그게 좀 한번 이게... 묘사를 좀 해주신다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 묘사해 주신다면 좀 자세가 좀
뭐 자세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그냥 바지도 좀 더 하체나 뭐 권투 바지나 이런 게 입을 수도 있고 좀 권투 바지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혹은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자는 삼각 팬티 많이 입던데 저거. 뭐 그런다면 지금 저희 남자끼리 하는 팟캐스트인데 여자를 묘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를 하고 여자를 하고 아니, 뭐, 하는 거죠. 오케이. 비키니 정도로 얘기하면 그냥 가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게요. 그러면 비키니를 하는데 근데 이게 누가 봐도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비키니인데 여자분이라고 치면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런 어필하는 느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좀 사진으로 익명의 다수에게 끼를 부린다. 그런 느낌. 이게 뭔가 좀 그러니까 정말 육체적 성과만을 위한 건전한 느낌이 먼저 오기보다는 수위가 높다라는 그러니까 와 진짜 노력 몇십 개 했다 이러고보다 수위가 너무 높은데 이게 먼저 오는 그런 느낌인 뭔가 좀 포인트를 잡아서 마케팅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워낙 편하신 대로 편집해 주시죠. 편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그런 느낌인데, 근데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을 들어봤을 때는 이제 앞에 형용사라기보다는 뒤에 이제 그 명사에 중점으로 두셔서 보신 거잖아요. 제가 방금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형용사를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도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변화가 없으신가요? 저는 더 확고해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그 사람이 뭐 이마트 명품 바이어가 아닌 이상해야 도배를 해놨다는 거는 그만큼 또 많은 걸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걱정할 수 있는 거는 저랑 연애 관계가 됐을 때 그런 선물을 재차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프레셔는 될 수 있으나 그거 외에는 글쎄요 딱히 생각나는 리스크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저는 이제 저희의 나이대고 이제 두 분은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소개팅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나이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소위 속물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직업적 혹은 집안 환경이나 그러한 거에 대해서도 듣게 되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이전보다 많이 듣고 나서 만나는 그치. 경우들이 많다는 중요하죠. 거죠. 예. 그 말인즉슨 이제 뭐 도배를 한다든가 명품을 도배를 한다. 그러면 그분이 그럴 만한 직업을 가지셨는지 혹은 그러한 집안적 배경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의 소개팅에서는 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저희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나 이런 거는 이 인과관계를 딱 보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도배할 정도의 그러한 직업은 여력은 아닌데.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더 판가름이 더 판단이 되겠죠. 먼저 말씀하시죠. 편하게 하십시오. 근데 정말 뭐 이렇게 딱 봐도 그렇게 뭐 대단히 많이 버는 직업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집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명품을 가지고 있는 거면 조금은 그렇게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근데 좀 고치기 힘들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게 니즈가 너무 강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남자 뭐 여자 가리지 않고. 근데 그래도 그 자기애에서 오는 그 피곤함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이제 싹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 어려운데 저는 여기서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취미를 결혼 후에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은 저도 결혼하고 출산 전에 나는 게임 많이 했습니다. 게임 많이 했고 많이 놀았고 혼자 코노도 많이 갔고요. 굉장히 즐겁게 놀았었는데 지금 아이가 이제 15개월이 됐고요. 코노 절대 안 갑니다. 게임 꿈도 못 꾸고요. 발더스 고블린을 못 지나간다. 그리고 사실은 좀 명품을 많이 안다는 게 그게 또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아예 무지한 것보다는 그 적어도 그 브랜드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거 그리고 좀 어느 브랜드인지 알아보고 좀 TPO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맞춰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기본적인 소양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명품에 또 아예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그나마 있는 것이 좀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디 프로필은 잠깐 이제 몸을 이제 바짝 깎고 다듬은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운동에 대한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쌓였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이제 두 번 다시 좀 이제 바디 프로필을 우리가 보통 그런 목적으로 찍잖아요. 이제 그렇죠. 인생에 한 번 남겨보자. 그래서 그 찍은 여자분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고점인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미 고점을 찍은 분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치.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미 고점 찍은 주식 사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지금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을 찍으신 바디 분, 프로필을 고점을 찍은 이미 인생의 오케이, 본인 몸의 신체의 최고점을 찍은 분이다 이미. 하지만 저 이제 명품에 대한 소양이나 이런 거는 갖춰져 있는 지식이고 두고두고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명품이 낫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극단으로 끌고 가면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는 얘기도 가끔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필 사진을 넘어서 요즘은 저기 소개팅이나 번호 따는 것도 DM으로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인스타 피드가 온통 이제 비키니와 약간 노출적인 사진으로 가득 차 있는 인스타 피드의 여자, 혹은 항상 오늘 샀던 템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여자라고 봤을 때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전자가 조금 더 거부감이 많이 들 것 같긴 해요. 팔로워는 전자가 더 많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방어감? 나만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죠. 약간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준 게, 저도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약간 그런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계속 이제 형용사 앞에 그걸 계속 말씀드린 게 바디 프로필 관리나 바디 프로필이지만 저는 수위 높다, 이거에 저는 좀 꽂힌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것도 포인트인 게 그 명품 사는 것과 이제 그런 수위 높은 사진들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물론 사람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사랑하는 연인이잖아요. 그거를 설득해서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다, 설득해서 이제 어느 정도 타협 혹은 변화의 가능성이 뭐가 더 크냐 하면은 저는 후자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선 명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 습관이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거나 이렇게 진짜 관계를 함에 있어서 이거는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랑,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는 이제 당신의 그런 수위 높은 사진들이 나만 저기였으면 좋겠다, 다른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난 너무 불쾌하다, 나는 그때 너무 나한테는 상처가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두 번째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서 좀 더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나만 보고 싶었는데 사진사는 일단 보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네요. 예, 사진사는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위 높은 사진들이 많다는 가정하에 뭐 이후엔 이런 거는 좀 뭐 일단이 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제 변화 있을 때 뭐가 좀 더 방향성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소개팅이라는 지금 세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게 될 텐데, 각자 이제 명품으로 치장한 분이랑 이제 바디 프로필을 올리신 분이랑 내가 뭘 먼저 물어볼 것 같은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이 먼저 생각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답에 따라서 사실 그 선택의 결과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명품으로 이제 프사를 도배해 놓은 분이 저 재무관리사입니다 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 당신도 성공할 수 있어요.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동기들 뭐 다 같이 성공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 저는 명품을 고른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 등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기 바디 프로필을 올리신 분이 무슨 뭐 머슬 퀸 같은 거에서 뭐 우승을 하시고 내가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예야가 바뀔 것 같아서 저는 직업을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여러 가지로. 유부남들께서는 또 이제 이런 주제 듣고 리프레시 됐다고 생각을. 여러분 성격을 보세요. 그렇죠? 성격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셔가지고? 봤으니까 너무 결과가 좋아서 우리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외모만 봤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근데 저게 더 좋은 답변일 수. 지저스. 네, 그러면 다음 한번 주제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게 저는 그냥 화두만 던지겠습니다. 만취 소개팅 후 아침 나홀로 공원 vs 나홀로 모텔. 여기서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는 저도 이제 안 봤는데 굳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만취 소개팅 후 나 홀로 공원 대 나 홀로 모텔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텔. 근데 이건 좀 그래도 배경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 모텔이 뭐 예를 들어 뭐 혼자 정말 캡슐 모텔. 캡슐 모텔인지 한국에 있어 아직?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사건이 발생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사건이요? 이것도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이거 몰라 기억이 없어. 연락이 안 돼. 근데 근데 이거는 사실 공원을 고를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벨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원 고를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공원이라 저도 생각해요. 공원.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제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제일 먼저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으시고 이것까지만 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공원은 이제 한 번씩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술 취하고 일어났는데 한 새벽 이제 어스름이 동이 틀락말락 하고 이제 길거리 이제 벤치에서 잤다가 일어난 경험.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차라리 저는 이제 모텔이 너무 더 무섭지 않을까? 저는 차라리 공원이면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또 어떤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공원을 고르지 않을까. 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모텔 파악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저도 광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에 사실 공원에서 깨어난 경험은 몇 번이 있거든요. 모텔에서 깨어난 경험은 없지만. 근데 그 경험주의로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공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지? 사실 모텔에서 깨어나는 것보다도 더 인사불성이고 더 많이 마셨고 더 살이 분별이 안 될 때 공원에서 깨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소개팅 자리면 이제 주선해준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 뭐 그것보다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더 고주망태가 됐다. 이 정말 버러지 같은 완전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길바닥에서 경찰차도 한번 탔다가 경찰차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진 않거든요. 탔다가 내렸는데도 집을 찾아가지 못해서 깨어나는 공원 경험담에 베이스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일은 큰일이라면 큰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로 연락했는데 뭐 너무 잘 지냈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지냈습니다요? 아니 간밤에 너무 잘 지냈습니다. 하루 사이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취했는데 집에 가지 못하거나 택시를 잡지 못해서 나 혼자 모텔에 있었던 가능성도 가능한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공원에서 깨어난다는 건 정말 내가 고주망태가 되었다는 가능성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래서 공원을 공원이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뭐 이게 많지 뭐 소개팅이나 이런 뭐 미팅 혹은 그런 술자리 이후에 정신을 차렸는데 내가 모르는 공간이다. 공원이랑 모텔이 아니더라도. 기백님부터 얘기하시죠. 아니 저는 근데 술을 일단 막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어디 딴 데서 일어난 적은 없는데 근데 사실 이게 공원에서 깨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그런
서로 나중에 얼굴 붉힐 일 같은 일은 그래도 조금 일어날 확률이 적으니까 모텔에서 깨어난 것보다 또 이게 소개팅이다 보니까 주선자 얼굴 보기도 좀 뭐 할 것 같고 괜히 약간 그런 게 있었으면은 그다음에 제가 일단 기억이 없는 거니까 모텔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조금 불안해서라도 차라리 공원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원이라고 그런 일 없을 거란 반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것도 있긴 한데 아니 그거는 이제 유튜브랑 네이트를 확인하면 제가 돼요. 방금 뭘 들은 거죠? 그러면 유튜브에 이제 최신 동영상 이런 거 봐서 그쵸. 무슨 남 공원남 그쵸. 아니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문제를 확장시켜서 그 소개팅녀가 옆에 있는데 공원이다랑 소개팅녀가 옆에 있는데 모텔이다랑 이런 거면 모텔이 낫지 않아요? 아 이것도 전 공원이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이게 공원이면은 사실 이게 또 제가 소개팅하는 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을 수 있잖아요. 서로 마음에 들었을 수 있는데 그냥 공원에서 깨면은 이게 그냥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고 그냥 나중에 만약에 잘 사귀게 되면 뭐 귀여운 추억이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이 모텔에서 깨면 좀 저도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뭔가 좀 공원에서 보면 약간 제가 지금 생각한 그림은 뭐 이 정도 뭐 공원에서 우리 뭐 3차 정도로 이제 여기서 앉아서 잠깐 술 한잔 하자 아니면 잠깐 좀 쉬다 가자 그래서 좀 더 굳이 얘기하면은 그나마 좀 리저너블한 그런 그림이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모텔은 어떻게 보면은 의도가 좀 더 명확해 보이는 그런 장소라고 좀 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했을 때는 공원이 그나마 전 제가 근데 예. 이번엔 끝까지 관찰을 하려고 했는데 갈 때가 이게- 지난다. 그래 막 찬호님의 모텔론에 제가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예. 오히려 좀 순수한 의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옆에 그녀가 있는 상황이다. 그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찬 데서 재우는 것보다 날 찬 데서 재운 것보다 그래도 제 값을 지불하고 저 난방이 나오는 따뜻한 방에서 재워준 상황이 이게 또 오히려 더 사랑일 수도 있겠다. 이게 약간 유부남과 이제 미혼남의 차이일까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좀 인류애가 없는 힘을 것들- 제가 귀가 얇은가 봐요 좀. 아닙니다. 근데 좀 힘을 실어봤습니다. 예. 그 사랑의 크기는 돈에서 근데 듣고 보니까 호텔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게 모텔과 공원이 아니라 실내와 야외로 구분하면 그러면 또 맞아요. 생각보다 이게 느낌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 예. 지금 그 이성분이 같이 있다는 전제 하에 네. 그쵸. 그다음에 여자가 날 위해 호텔을 결제를 해줬다. 그거는 모르죠. 기백님이 결제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날 수 없죠 더 이상. 내 카드로 결제했으면 좀. 신라 호텔 스위트.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모텔이라고 보면은 뭔가 모텔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조금은 좀 그러다 보니까 괜히 안 좋게 느껴지는데 그냥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좋은 뭐 따뜻한 데서 재우기 위해서 호텔에서 이렇게 깼다. 이러면 또 막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소개팅 상대의 어느 정도 마음에 드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발전 가능성이 있냐, 그거에 따라서 좀 가늠할 수 있는 답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술 깨고 보니까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진짜 너무 취했구나. 내가 진짜 너무 취했구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술 깨고 봐도 나 진짜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그 상대에 따라서도 이런 결과가 조금 마음의 변동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딱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는 이제 더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걸 기반으로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멀쩡한 상태잖아요. 지금 정신이 멀쩡했어요. 술이 다 깨고 봤는데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그 소개팅이라는 단어만 빼놓고 보면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텔이었다, 공원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들 모텔을 고르지 않을까요? 혼자 있었는데도. 근데 이제 그 얘기했던 그런 꼭 불미스럽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꼭 전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알겠습니다. 그만큼 만취가 많이 됐으면 또 음. 쉽지 않기도 하고. 일단 좀 사실 경험도 없고 공감이 안 되는 주제라 일단 넘어가는 게 어떨까? 네,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단란한 가정의 가장인 윤광현 씨의 말을 마무리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한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제는 더 마음 아픈 것. 이제 그 자리에서 거절당하기, 애프터 신청 일십 당하기.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그 자리 소개팅 자리?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리젝하는 거랑 두 번째 이제 애프터 하는데 일십 당하기. 이것도 벨붕 아닌가요? 뭐예요? 저는 일십이 잘- 너무 기분 나쁜데요. 아 그래요? 네. 거절당하는 게 낫지 않나? 또 제가 먼저 하나요? 먼저 하셨잖아요. 먼저 하셨잖아요. 먼저 이유를 제가 말씀해 주시면 먼저- 이유를 먼저 먼저 말씀해.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또 설득당할까봐 이번에 그래서 먼저 듣고 싶은 아. 거예요. 본인의 그 오염되지 않은 본인의 사고를. 그런가요? 근데 이번엔 제가 이게 너무 좀 옛날 경험이라 저희 결혼한 지 지금 3년이 다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예. 그럼 다 듣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소개팅을 했는데 성사가 되고 안 되고 이거는 그냥 하늘이 정해주거나 아니면 둘이 이제 케미가 잘 맞아야 되는 거고 주변에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소개팅 10번에서 한 번 성공하면은 상당히 10% 확률 높다고 본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절이 일상입니다. 근데 이제 거절을 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죄송하지만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면전에 거절하는 것과 일십 이건 예의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맞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절을 당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로 매너 있게 이렇게 서로 의사를 밝히고 이거는 예의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내가 익십을 한다라는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난 내가 나쁜 사람 되기 싫다로 시작해서 면전에서 거절을 못했다가 그 다음에 연락해줬을 때 지금은 얼굴 안 맞대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 더 맘 편하게 거절을 해서 익십을 한다. 이거는 사실 비겁한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서 익십보다는 면전에서 거절이 훨씬 깔끔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방식이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물론 야 너 꺼져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는 전제가 되는 거겠죠. 네. 그건 맞네. 그건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춘.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전제가 되는 정중한. 거죠. 예. 만약에 쌍욕 대 일십이면 일십이 낫겠죠. 그죠, 근데 그죠. 이제 둘 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일십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면전에서 거절을 당하겠습니다. 기백님은 이거- 혹시 뭐 소개팅을 안 하시는 그죠. 주제시 상상을 아직 해보자면 현역이시니까. 네, 아직 현역이니까 잘 뛰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십이 아예 그냥 뭐 오늘 뭐 재밌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바로 일십이에요? 아니면 그냥 조금은 얘기하다가 일십이에요? 지금은 그냥 바로 일십으로 바로 하는 일십? 거니까요. 바로 일십은 그러면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음 걸 얘기를 하니까 일십을 하는 걸로. 다음 약속을 잡으려니까? 잡으려고 하자마자 네. 일십을 당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면은 대화가 그래도 조금 이어지다가 그런 거면은 차라리 저는 뭐 일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래도 나에 대해 조금은 고민을 해준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소개팅 받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 뭐 아는 사람들 보면은 막 일주일에 막 3-4개 받는 경우도 있고 한창 이제 딱 뭐 헤어지고 받는 시즌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사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런저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날 보자마자 거절했다는 건 그냥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너무 딱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그걸 이제 딱 만나자마자 바로 이제 밥 먹고 바로 결정한다 이거는 저에 대한 생각이 너무 쉽게 정리된 거니까 차라리 기분은 그냥 얘기 좀 하다가 일식하는 게 좀 덜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되게 입장이 다른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여러 개 소개팅을 동시에 진행하다가 다른 사람이 잘 됐더라도 사실 여러 개 소개팅 진행을 동시에 하는 거는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기백님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소개팅을 하다가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나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익십이 되면
이게 이 사람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천년의 인연이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뭐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익십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길 가다가 번호를 따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번호를 따요. 근데 그 사람이 죄송해요. 저 남자친구 있어서 번호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뭐 그거랑 하다가 막 번호를 줬어. 근데 가짜 번호야. 이거라든지 아니면 번호를 줬는데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 이거는 일단 처음에 번호를 줬기 때문에 약간 지문 자체에서 왜곡되는 느낌이죠. 번호를 줬기 때문에 여지를 줬다가 빼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건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 예. 미스터 윤께서는 어떤 생각? 우리 파평윤 씨의 이게 파평윤 씨 윤곽입니다. 제가 두 분이 말씀을 참 잘하세요. 제가 처음에 듣고 나서는 그래 일심은 안 되지 했다가 막상 또 여기 듣고 나니 또 기백님 말씀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그래도 고민은 해봤다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제가 이제 약간 최종적으로 그래도 든 생각은 보통 이제 일심에 너무 감정을 실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최종적인 결론이고 사실은 정년기에 이제 소개팅에 나오는 선수들은 프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적 단련이 되어 있고 이미 다 산전수전 겪어본 프로들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 사실 답장하는 것조차 누군가에겐 굉장히 심한 에너지를 쏟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거든요. 답장을 하지 않는 것도 답장이다.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답을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제가 방금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예, 이게 뭐야? 졸라 예리하네. 예, 무풀도 답이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기백님 말씀에도 공감이 됐던 거는 그 자리 그날 당일 웬간하면 사실 소개팅이라는 게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게 마련인데 그 인위적인 좋자고 만든 자리에서도 조차 이제 바로 좀 이렇게 거절을 당한다라는 걸 좀 많이 비참할 것 같고 차라리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비대면으로 까이는 게 조금 더 신사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일십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프로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 무풀도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뭐 부담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일십을 하신 적이 많은지 아니면 거절을 하신 적이 많은지 두 분 약간 이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그러니까 뭐 소개팅 같은 게 아니더라 무슨 뭐 그냥 모든 종류의 부탁에는 저는 그래도 아까 예의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매너 있어요. 확실하게는 말씀은 드려요. 뭐 장문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상대방은 거절이 힘든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냥 누가 답장을 안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차라리 그냥 그런 거 들어도 막 예의에 어긋난다까지는 생각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아까 사실 뭐 누가 내 말을 씹거나 그래도 그냥 뭐 사정이 있거니 하는 편이라 최고의 답변인데요. 본인은 예의를 지키나 남이 예의를 안 지켰을 때 근염치 않는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저는 얘기 안 하면 이보다 더 나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리하시죠.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무풀도 답이다.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재밌는 주제로 한번 벌세스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각자 좋아하는 축구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잠깐의 휴식 시간 가지고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